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가 시행되는 등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의 한 연합의원 진료실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해 의사가 직접 검체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검체를 시약에 넣고 흔든 뒤 진단 키트에 떨어뜨립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확인해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PCR 검사를 추가로 의뢰하거나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코로나 환자에 대한 그 전파를 막아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대기 시간도 짧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 일부 동네 병의원에서는 진단키트 부족 등으로 검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18곳.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급으로까지 검사 체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제 하루 동안 전남 동부권에서는 18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전남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300여 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확산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순천, 동북권 융시설 밀집 지역과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층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 이후 일주일간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가정 내 마스크 또 사적 모임을 연기한다든지. 방역당국은 설 연휴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3차 접종과 함께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76%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광주와 전남 등 4개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687명에 대해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76%인 523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등 이들 4개 지역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받는 새 검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광양시의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3차 긴급재난생활비가 13만 7천여 명에게 지급돼 지급률 92%를 달성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시중에 413억여 원이 풀려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광양시의 3차 긴급재난생활비는 30만 원 가운데 5만 원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돼 전통시장들이 더욱 활기를 띠었고 명절 성수품 구매 등으로 부담이 컸던 일반 가게에도 긴급재난생활비의 지급이 시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2명의 희생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재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민간인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 대전에 있는 한 산골로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은 재심을 통해 이 사건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포와 감금, 취조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무죄 선고 이유였습니다. 기분이 하늘로 날아가고 싶지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군사재판에서 20년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지난 2020년 철도기관사 고 장완봉 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에 성공한 민간인은 모두 22명. 이딴 무죄 판결에 재심 청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희생자와 유족도 적지 않습니다. 대전 산내유족회 전남지회가 관리하는 희생자 68명 가운데 40%에 달하는 25명은 재판 기록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전 형무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희생된 수많은 민간인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개별적인 신청이 아닌 정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방법도 모르고 있고 그 많은 유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후손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명예회복이 돼야 되니까 직권재심이 제일 시급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한편 특별법이 개정된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희생자 2,500여 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순천 승남중 외서 분교장이 농촌발전 거점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교육청 외서면 주민자치회와 함께 승남중 외서 분교장에 6억 3천만 원을 들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특산품 체험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를 이전하고 주변의 국가 사적 등과 연계해 농촌발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수산물 유통 판매의 새로운 거점이 될 광양시 수산물 도매 시장이 오는 5월 개장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0년 7월 중동 일반부두 인근 6,3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착공한 수산물 도매 시장이 현재 종합 공정률 85%를 기록하며 내부 시설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4월 준공해 5월 본격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의 차질 없는 개장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장 운영법인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 대선에 가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도 그만큼 어려워 지방자치의 퇴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 뒤끝 도심 교차로입니다. 예년 선거해 같으면 얼굴을 알리려는 입지자들의 현수막으로 도배가 될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예 횡합니다. 이맘때 본문을 잃었던 출판 기념회 역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얼굴, 그다음 본인의 경력, 그다음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그런 구호 슬로건들을 좀 많이 좀 알리고 싶은데 그런 게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다 보니 지난 1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됐지만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다른 지방선거 입지자는 싹이 말랐습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여파로 입지자들이 선뜻 나서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원인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순서가 바뀐 영향이 큽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 여파로 12월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가 3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여야 정당이 대선에 올인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금지하는 등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안 따르면 이건 거의 출마하지 말라는 뭐 그런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요. 회장이라든지 그런 낙인 찍혀버린 정권 창출이 지상과제인 정당의 특수성 탓이지만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은 큽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 후보 공천까지는 길어야 2달 정도. 입지자들이 제대로 얼굴을 알릴 시간이 많지 않고 그나마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더합니다. 유례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조직력이 공천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저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시민들이 뭘 하겠습니까? 유권자들 역시 후보의 면면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한 채 여론조사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에 묻혀서 사실상 지방 선거운동 과정 자체가 아주 제한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지방자치의 문제, 그 부담, 비용이 전가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대선이나 지방선거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10년 뒤 총선, 20년 뒤 지방선거 때마다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진도 방문에 민주당 소속 이동진 진도군수와 박금내 진도군 의장이 참석해 해당 행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사무총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대선 전국에서 다른 당의 선거용 행사에 배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며 배경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도 일반적인 다른 당 대표 방문은 존중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선거 상황의 특수성을 따져야 한다며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관련해 전담 부서를 발족했습니다. 고향사랑 추진단은 상반기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과 기부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고향에 기부하면 새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내로 지역 특산품과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광양시의 전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2012년부터 10년 동안 자전거 보험 가입을 지원해온 결과 모두 600여 건의 4억 2천여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도 4,4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구축 사업에 324억 원을 지원합니다. 제품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동화 장비와 제어기를 갖추는 스마트 공장은 기초와 고도화 단계에 따라 1억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보조됩니다.